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사람은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고의가 아니었지만 상대는 큰 모욕감이라든지 아주 불쾌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살아있는 대상이 아닌 고인이라면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실수를 했을 때보다 고인이 그 상대라면 심리적으로도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적토마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적토마토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적토마토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5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경북 가창 넘어서 청도 넘어가다 보면요, 거기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묘지 안쪽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이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요, 전 친구들하고 종종 시간이 날 때면 그 저수지로 낚시하러 다녔었죠. 그날도 일 마치고 친구 둘하고 저수지를 갔는데요, 그날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저랑 친구들은 그런 날 대물이 나온다면서 그런 대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저수지로 들어간 거죠. 낚시를 하다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많이도 아니고 파라솔이 조금 젖고 끝날 정도로. 그리고 밤이 되고 살짝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뭐라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친구들 말이 여태 입질 한 번 없다가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친구랑 그 친구 찌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말이죠, 타이어인지 뭔지 시커먼 게 떠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 중이었다고 그래요. 친구들 말을 듣고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가 떠있어요. 자욱한 안개 속에 친구들 찌 가운데 시커먼 게 떠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땐 하나 문제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그랬죠. 낚시하는데 저게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걸 제일 먼저 봤다는 친구가요, 처음 봤을 땐 그게 좀 멀리 바깥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떠있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찌 앞까지 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차에 왔을 때부터 머리가 아파오고 그리고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대요. 다른 친구도 그땐 그걸 보고는 처음 봤다는 그 친구한테 왔다는데 저게 뭐냐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냐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저한테도 저거 보이냐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자고 있으니까 듣지도 못했고 그 둘도 제가 잠들었나 보다 하고는 더 이상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둘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흘러서 우리 앞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있다고 낚시에 방해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안개가 짙게 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타이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거 타이어 아니냐고, 타이어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타이어가 물 위에 뜨냐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게 뭔지 진짜 궁금해지대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들의 돌들을 주워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또 잘 맞아요. 그 물체에 맞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몇 번 던져서 맞추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만하라고, 물고기 다 도망간다고, 낚시나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그쯤에서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신경 끄고 다시 낚싯대를 잡았더랬죠. 근데 진짜 친구들 말처럼 물고기들이 도망쳤는지 입질이 계속 들어온다던 친구들도, 그리고 원래 입질이 없던 저도 찌가 말뚝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큰 소리로 그거 보라고, 저 땜시 물고기들 다 도망쳤다고. 저도 할 말이 없죠. 뭐.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큰 소리로 사과하고, 그렇게 한바탕 하고 한 30분 정도 제 오른쪽 그 어깨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 어깨에 바짝 붙은 허연 뭔가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뭐라도 보이기만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갑자기 휙 돌렸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돌렸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나중에 일어나서 사방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뭘 잘못 봤나 싶었는데 이후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있어요. 나중에 흐느끼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혼자였으면 어림도 없는데 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확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막 에이씨 하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짜증이 엄청나서 낚싯대를 물에 확 집어던지고 받침들 발로 차버리고, 모르겠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제 스스로 제어가 되질 않더라니까요. 남은 낚싯대들도 발로 밟아서 부숴버리고 손으로 낚싯대 찍어서 부러뜨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도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겠는데 멈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친구들이 와서 절 잡은 뒤에 멈췄어요. 친구들 말이요. 제가 낚싯대 받침을 발로 찰 때 이미 와서 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친구들을 뿌리치고는 남은 낚싯대며 장비들을 작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전 친구들이 온 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분명 낚싯대를 막 부수고 꺾고 작살낼 땐 그것들만 보였고 그 장비들만,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말은 그때 이미 와서 절 잡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다쳐서 손에서 피도 나고 옷도 엉망이고 의자도 밟았는지 어쨌는지 박살이 나 있고, 이후에 친구들이 저보고 뒤쪽에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제 자리 정리하고 셋이 앉아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이게 뭐냐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언제 안개가 걷혔는지 수면 위가 보여요. 그리고 친구들도 자리 정리해야겠다고 낚시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하다면서 그냥 접고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둘은 일어나서 자기들 자리로 갔는데 잠시 뒤에 둘이 소리를 질러요. 뭔가 싶었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요, 친구 앞쪽에 검은 그거, 제가 돌로 몇 번 맞췄던 그거, 그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정확히는 사람 얼굴만 수면 위로 반쯤 나온 상황. 난리가 났었죠. 타이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실은 사람이었으니. 나중에 구조대랑 경찰들 와서 건져냈는데 저희 혐의점도 없고 해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듯이 들은 말이 다리에 물풀이 걸려서 일자로 서 있더라고 그래요. 진짜 일자로 서 있듯이 있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들도 그게 말이 되냐면서. 그때 집에 와서 저나 같이 간 친구들 모두 며칠을 앓았어요. 찬바람을 맞은 것도 아닌데 고열에 몸살에 구토 증상도 있고, 특히 저는 눈까지 침침해지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면 그 어지러운 그거. 며칠 동안 평상시에도 그런 증상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병원도 3곳이나 갔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피곤해서 그렇다든지 몸살인 것 같다든지, 독감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독감 검사를 했는데 멀쩡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친구 중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고인한테 몹쓸짓 해서 벌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돌 던진 건 나 혼자인데 너희들까지 왜 그러겠냐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이 되는 말을 하라고. 그리고 그게 고의였냐고. 그냥 타이어나 그쯤 되는 줄 알고 던진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말하는데 내심 그게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며칠을 반성했어요. 진짜 종이에 반성문도 써서 불에 태웠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감고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아팠던 게 낫더라고요. 아니, 그걸 그래서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셋 다 같은 시기에 같은 증상이 사라지니까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감기만 해도 걸리긴 같이 걸려도 셋이 다 동시에 낫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셋이 동시에 멀쩡해져서 동네에서 한잔 하자고 만났으니까, 그리고 대화는 당연히 그 일이 원인이었다로 흘러갔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땐 저도 부정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절대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가 고인을 단순히 물에 뜬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돌로 던져서 맞췄던 그 일. 그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건 아닐까 하는, 그 안개 짙은 밤 공동묘지 안에 있던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을 말이죠. 적토마토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절대 고의성은 없었지만 굉장히 큰 신뢰를 했었다는 적토마토님의 사연 끝 말씀. 그리고 세 분이 모두 같은 날 아팠다가 같은 날 완치됐다는 말씀. 이런 건 제 경우에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적토마토님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낀 게 더 클 것 같단 말이죠. 만약 적토마토님 일행이 아니었다면 고인을 발견하는 것도 더 늦어졌을 거고,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던 고인이 적토마토님 쪽으로 흘러와서 물풀에 걸려서 서 있었다는 거, 도움을 청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수를 했다고 쳐도
발견해서 건져줬으니 뭐 쌩쌩 가야겠죠. 그게 맞죠. 그게 옳죠. 그러니 더 이상 신경 쓰거나 맘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단팬님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면 올해를 넘기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마음을 전하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상처받은 상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겠다 싶은데 말이죠. 단팬님들 모두 2025년 마지막까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